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주 탐사 개발의 서막을 열은 대한민국의 2023년 우주 개척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5일 지구를 이륙한 다누리가 59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지난달 27일에는 임무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는데요. 다누리가 이달에는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고 탑재체는 달 표면을 향하도록 하는 달 중심 모드로 변경하고요. 또 본체와 탑재체의 궤도상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달 상공 100km의 극지방을 지나는 임무 궤도를 하루에 12차례씩 1년 동안 공전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누리 맞잖아요. 다누리 맞아요. 다누리 맞는데 왜 그래? 굉장히 어려운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위성을 100%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통신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세 제어를 비롯한 각종 기능들을 관장하고 나사 지금 협력을 얻어갖고 미국의 협력을 얻어갖고 이와 관련된 조종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사실상 세계 최초의 시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도 못 해낸 걸 지금 우리 기술자들이 만든 우리 국산 위성이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 부분에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냐면 이제 일단 이 위성 자체를 순수하게 한국 기술로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100% 국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사체에 관한 부분도 미국이 우리하고 같이 실험한 게 달 궤도까지 직접 로켓을 쏴서 가는 게 아니라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다가 이거를 내려놓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가면서 이게 궤도를 완성하는 형태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실험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렇게 뛰어 올린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예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날아가다 고장날 수도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센서가 고장났거나 이래서 이러한 방식의 궤도 접근을 통해 갖고 들어간 위성이 100% 자기 임무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최초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위성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튼튼하게도 만들고 자세 제어나 컨트롤에 있어서 그동안 나사가 쌓아왔던 기술보다도 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실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누리호 안에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수준의 카메라냐면 지상에서 있는 물체를 30cm 이내, 15cm까지 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15cm 정도의 사이즈면 이게 뭐든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인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형태 식별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3D 구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재질을 알 수 있고요. 얘가 어느 정도 젖었는지, 온도가 얼마인지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기술이 우리나라의 핸드폰 그 기술인 거예요. 영상 처리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그거를 망원으로 땡기든 뭐라고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는 거는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를 달면. 근데 이 한 가지의 사진 영상을 기본으로 해갖고 얘를 분석해서 얘의 형태, 두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분석 처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 휴대폰 카메라에 이렇게 렌즈가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왜 이게 여러 가지 렌즈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휴대폰은 렌즈 자체가 그 두껍게 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렌즈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하나가 찍는 기본적인 사진이 있으면 나머지 두 사진은 거리 감각이 다른 렌즈, 그 다음에
예, 흑백 렌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정도의 색상을 이게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거리가 망원인 거고 하나는 짧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찍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즉 원래 있는 이 화질에다가 원래 원 화질에다가 흑백 사진과 그 다음에 그 거리가 다른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차이가 나면 실제 얘는 이런 그림이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색상일 거라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휴대폰 안에 그 얘네가 알아서 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가장 최적의 그 결과물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결과물을 표현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아이폰으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요. 라는 뜻은 아이폰 카메라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들어온 영상을 시각적으로 처리를 해갖고 사람한테 가장 뽀사시하고 이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이폰 프로세서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이폰이 잘 찍힌다고 한 거야. 나는 아이폰으로 찍으면 진짜 사진 안 나오던데. 그 그건 피사체의 문제 아닐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온 게 우리나라 기술진들이었고, 이 기술을 통해 갖고 이게 지금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계산해서 추론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똑같은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두세 대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영상부터 시작해갖고 여론도, 습도,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해서 나는 프로세서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이 작아도 엄청나게 많은 탐사 장비를 갖고 있는 위성만큼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대만 가지면 사실상 달에다 띄워놓으면 달에 있는 물, 자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3차원 입체 구조,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미국이 뻑이 간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이 기술을 어디서 익혔냐? 휴대폰 연구하다가 얻은 기술인데 조금 우리가 접목시켜 봤어. 이게 되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세계 최초로 방송했잖아, 이거. 우주 중계했다니까? BTS 노래 틀었어요, 이 위성이. 이건 뭔 의미냐? 앞으로 우주 통신에 있어가지고 전파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을 송수신하고 중계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보여준 거야. 이거 경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이미 경이 팔아치웠어. 항우연 없앴잖아. 없앴으면 거기 있는 연구 자료들과 연구했던 사람들 어디로 가겠냐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스며들어서 나가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아유. 이놈의 새끼. 진짜 안 되겠네요, 정말. 좋은 거 다 팔아먹고. 네, 끌어내려야 되겠네요, 정말. 자, 앞으로 우리가 착륙선을 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달 착륙선은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일본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번 탐사선 성공을 보고, 야, 내려보내는 탐사선도 한국에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한국에 배터리도 잘하지만 한국에서 달려서 붙이는 광학 장비나 각종 탐사 장비들의 수준이 너무 훌륭하다. 어디서 만들어요? 항우연도 팔아넘겼는데? 응?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지, 한국이 원천 기술을. 그러니까 그 한국에 만드는데 한국에 있는 거 맞아요? 현대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 탐사선, 그러니까 실제 달 탐사해갖고 탐사할 탐사선 계획도 미국이 우리한테로 바꿔줬어요. 일본 거 관련한 개발 자료들을. 그래서 일본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지들이 냈는데 생색은 한국이 다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경한테 전화하겠는데? 우리한테 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나가 지금 카이라든지 지금 항우연이라든지 이 기술들이 이전받고 전수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가 하나도 진짜 안 흘리고 이 기술의 가능성들을 인정을 해갖고 고스란히 이걸 받아서 진짜 민간 차원에서 항우연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설비도 잘해주고 제대로 키울 수 있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탐나는 기술을 한국이 또는 한국의 기업이
혼자 독식하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거지. 파트너십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나왔고 숟가락을 걸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토마호크의 원래 그 순항 미사일 기술이 대한민국이 개발했던 건 전두환이 갖다 바친 건 너무 잘하는 일화잖아. 똑같은 형태의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걸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고, 그걸 하라고 세금 들여서 항우연을 만든 거고, 지금의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8천억, 1조 4천억 가까운 돈을 5년 동안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게 공중분해된 거예요, 지금. 경 하나에 의해서. 야,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것뿐만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 전 세계의 어떤 산업 트렌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질질 다 새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의 국부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교문 끌어내려야 된다. 도덕적인 정보를 빨리 세워야 된다는 뭐 얘기예요. 어차피 올해 대선 있을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그렇게 있죠.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오래 못 견딜 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이제 분열 조짐들이 내부적인 그 싸움 조짐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예산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을지 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